어두운 방, 희미한 달빛만이 먼지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포로보이 쿠클리처럼 표정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립니다. 괜찮아. 전부 용서할게. 이 세 마디. 당신은 이 말을 하기 위해 당신 안의 모든 것을 쥐어짰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세한 움직임, 안도, 감사. 당신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그 깊고 텅 빈 구멍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번뜩입니다. 그것은 경멸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치유가 아니라 관계의 무덤을 파는 첫 삽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공기는 차가워졌고 침묵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당신 곁에 있지만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노력합니다. 더 친절하게, 더 자상하게. 그녀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투명한 벽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 온기는 없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허락되지만 그 안에 열정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는데 왜 더 나빠진 거지? 당신은 밤새도록 이 질문을 되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의 변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인간 무의식의 가장 어둡고 가장 정직한 법칙입니다. 그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관계에는 미묘한 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가해자, 당신은 피해자. 그녀는 당신에게 심리적 빚을 졌습니다. 이 빚, 즉 죄책감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에 대한 대가였고 관계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게추였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 빚을 갚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논쟁, 눈물, 심지어 일시적인 이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빚을 갚는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이 이 과정을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렸습니다. 당신은 갈등이 두려워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빚을, 그녀의 죄책감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값싸게 소멸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무의식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쉽게 용서받았다고? 강하고 자존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나를 용서한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구나. 나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갈등이 무서워서 자신의 상처조차 외면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존중을 파괴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대신 경멸이라는 훨씬 가볍고 날카로운 단검을 집어듭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변합니다. 미묘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녀는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당신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무너뜨릴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를 해보죠. 준과 소미. 소미는 준에게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소미는 폭풍을 예상했습니다. 준의 분노, 고통, 절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는 그녀를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폭풍을 일으키는 대신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그냥 잊어버리자. 소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이상하게도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정화의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잘못은 대가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어색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소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의 사소한 습관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절을 약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준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은 나를 용서할 건가요? 그녀는 준이 마침내 폭발하여 그가 그때 보였어야 할 강인함을 보여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은 계속 용서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미의 무의식 속에서 준은 더 이상 존중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준은 그녀가 변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녀가 변한 게 아닙니다. 준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당신이 느끼는 그 차가움, 그 거리감. 그것은 그녀의 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값싼 용서에 대한 그녀 무의식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이기적일 만큼 정직해서 두려움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당신의 용서에서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감지한 순간 존중의 스위치는 꺼져버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경계를 무너뜨려도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용서는 허락이 아니라 초대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무례함으로의 초대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영원히 용서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용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존중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위치에서 나옵니다. 나는 당신의 잘못 때문에 내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는 당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한 용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녀가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쌓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재건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그녀의 무의식에 존중을 강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녀를 용서하는 순간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을 심판대에 올립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준 약한 왕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상처를 존중하며 관계의 재건을 위한 건강한 대가를 요구하는 강한 지도자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의식은 당신의 선택을 절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거울이니까요.